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도 빨간 보수 텃밭 강원도의 노란 불을 켠 정치계에 단한 윤민섭 의원, 합리적인 보수를 꿈꾸는 똑부러지는 젊은 보수파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첫 방송 나갔는데 주변 반응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시간대 보신 분들 계시지만 여기 한 12시 20분쯤에 이제 재방송이 또 나가더라고요. 네. 그때 보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파 방송이잖아요. 여기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유튜브나 뭐 보이는 라디오 좀 이런 것 같았다. 아무리 썰전이지만 야, 이렇게 치고받고 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악수하면서도 얘기 나왔는데 네. 바로 석사동이라는 동네 같이 이렇게 살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석사동이 정치 1번지가 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예, 일단은 저희 둘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네. 예, 강원대학교를 둘 다 졸업을 했고요. 석사동에 있는 모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석사동 주민이게 자랑스럽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그러한 부응하는 그러한 패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싸우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 오늘 주제가 지난주가 일부였어요. 네. 못다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제 자체가 운명의 3월, 대한민국은 강원도는 2편인데. 강 변호사님, 네. 윤 대통령 석방되면서 전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석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제도 재판을 7개를 했고 오늘도 재판을 4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어제 7개 중에 3건은 영장실질 심사였고요. 구속 취소가 합당하냐 아니냐, 검찰이 왜 즉시항고를 하냐 안 하냐 문제로 지금 계속 논쟁 중인 것인데 검사가 항고를 할지 안 할지 또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상고를 할지 안 할지는 각종 법령이나 기존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월 달부터 이게 구속 기소하는 게 맞냐 아니냐를 검찰 내부에서 큰 고성방가가 있을 정도로 싸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날짜가 이미 지났다. 구속 기소가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검찰 내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구속 취소 이후에 더 대두가 돼가지고 검찰에서는 아마 즉시항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법령상 살펴봤을 때 형사 전문 변호사로 봤을 때는 구속 취소가 지금 합당하게 보여집니다. 그럼 날짜로 계산하는 거는 네. 지금 다시 그 날짜로 계산을 쭉 하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만 유일하게 시간으로 하고 네. 다시 또 날짜로 하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자, 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는 보시면 저는 왜 그게 이제 가장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윤 대통령만 70년 동안 특별대우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그냥 날짜로 하다가 네. 이번만 콕 집어가지고 그것도 대통령이에요. 아,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네. 그랬는데 거기만 콕 집어서 또 시간으로 했다가 네. 다시 또 검찰에서 날짜로 하자. 네. 이렇게 되니까 네. 뭐 여러 이제 법 지식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하필 윤석열이냐.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해주시면 좋을 것 이게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네. 특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구속 취소가 있고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라는 거는 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보석 사유가 없다는 것이고 구속 취소도 구속해놓을 사유가 없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동일합니다. 석방을 하냐 풀어주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기존에 많은 보석 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논제가 많은 법조인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날짜 계산을 하면 2시간인데도 서류가 오간 시간이 2시간인데도 이틀로 계산될 수가 있어요. 밤 11시에 서류가 갔다가 새벽 1시에 서류가 오면 이건 2시간밖에 안 되는데 네. 이틀을 더 구속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서류가 오가는 시간이 한 4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까지 포함하면 한 48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 이틀 빼는 거는 이해를 하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대다수의 사건이고 이 사건 정말 특이하게 33시간 33시간이 서류가 오고 갔는데 하루는 24시간이고 이틀은 48시간인데 3일은 72시간이죠. 33시간 서류를 오간 거를 3일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날짜 계산을 너무나 과도하게 적용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담당 판사님의 결정이었고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내부에도 좀 있었고 네. 좀 특이하게 윤석열 아무리 들어도 대통령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 때문에 이게 걸린 것이지 일반 국민인 경우에는
경우에도 일반 국민인 경우에도 만약에 33시간에 대해서 서류가 오고 갔는데 이거를 3일로 계산한다? 어떠한 변호인 누구나 다 예. 구속 취소를 청구했을 겁니다. 예, 윤 의원님 의견 좀 주시죠. 강 변호사께서 굉장히 애쓰시는데 아무리 들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것만 꼭 집어가지고 왜 시간으로 계산했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리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구속 취소 결정된 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실 때 그 태도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들어갈 때는 이제 코빼기도 안 보이시고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네. 그랬는데 나오실 때 인사하고 손 흔들고 무슨 개선 장군인 것 같았습니다. 그 지지층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필을 하신 거죠. 그런데 국힘의 전 의원 입에서도 저건 아니었다. 그리고 나오면서 어퍼컷 세레머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 특허죠. 이거 할까봐 겁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후에 이제 흘러나오는 메시지 좀 들어보면은 구치소에 대통령이 가도 좀 배울 게 있겠다. 그리고 뭐 과거 구치소에 수감됐던 분들에 대한 생각이 났다. 그리고 뭐 교도관들 고생이 많다. 참 무슨 저는 자기 반성은 하나도 없고 무슨 구치소 체험 활동 가신 줄 알았어요. 적어도 구치소에 좀 나갔으면은 내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전 국민에게.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제 좀 겸허하게 좀 이런 반성, 뭐 이런 모드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크게 좀 우려가 됐고 좀 많은 실망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가장 큰 충격적인 게 대통령실 나와가지고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 지금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이 직무 정지 상태예요. 근데 무슨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 국정의 중심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빨리 되셔야지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정말 그 테레비를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석방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석방호 태도에 대해서 일단은 저도 약간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저는 뭐 휠체어 타고 나오던가 뭐 목발을 짚고 나오던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던가 생각이 든 게 이제까지 모든 정치인과 재벌 총수들이 단 3시간을 구속을 시켜놔도 무슨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던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16시간 구속되고 풀려났을 때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나오고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사실은 좀 뭐 다행이다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일단 건강한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말씀하신 일부 약간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그 발언을 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데 이거는 약간 어떤 문제냐면 지금 무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 이게 유죄 주장,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그냥 자각을 갖고 그러한 뭐 반성, 인정 이런 용어 자체를 안 쓴 것 같아요. 난 내란죄는 아니다라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대통령실 사람들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정지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 출신에도 비서관도 가 있고요. 행정관들도 가 있어요. 제가 강원도 출신의 행정관님하고도 가끔 통화를 하는데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하고도 지금 수많은 행정관들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고 또 구속이 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고군분투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럼 아무 일도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안 하겠죠. 근데 대통령실에 있는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은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고생한다까지는 좋았는데 대통령실이 뭐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대통령실이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말고도 각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국토위도 있고 뭐 여러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에 대한 메시지였으면 저는 차라리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는 각 부처예요. 부처인데 대통령실은 지금 잠깐 멈춰 있어도 되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처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은 하고 있거든요. 거기 고생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부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대통령실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아직 내가 왕이다. 뭐 이런 포지션인 거예요. 그 부처가 각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부가 있고 국토부가 있고 여러 가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예를 들자면 환경부도 관련 있고 국토부도 관련 있고 강원도도 관련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어떠한 뭐 정무수석이나 혹은 뭐 시민사회 수석이나 이런 수석실에 각 비서관이 있고 행정관들이 있는데 이 행정관들이 그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처 간에 우리는 환경부 공무원은 환경부가 최고고 국방부 공무원은 국방부가 최고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대통령실에서 고생하는 지금 행정관
수사관들입니다. 유난히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대통령실에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있는데 대통령이 직무집행 정지당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장애투쟁 이게 나가지 말고 일을 해야 됩니다. 윤 윤 대통령, 윤 대통령, 미끄러지고 예. 있어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된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청와대 일하시는 분들까지 얘기 나왔는데 네. 멀쩡하게 일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그 네.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거기까지 네, 듣고요. 네. 어쨌든 윤 의원님 일각에서는 공수처 없애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어떻게 공수처. 보세요? 일단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 얘기도 잠깐 좀 드리고요. 네. 일단 검찰 얘기는 검찰이 이번에 이 구속이 그 안 된 거, 풀려난 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 좀 이런 네네. 의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자를 넘겨받았는데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바로 그냥 기소를 하면 됐는데 이게 보안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구속 기간을 연장을 법원에 2번이나 신청을 해요. 근데 법원에서 그거 아니다, 그냥 충분히 됐으니까 바로 기소해라. 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엔 이 사태를 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눈물겨운 비아폰 지키기, 이것도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이 계엄을 하는데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수뇌부하고 통화를 안 했겠냐, 비아폰을 했을 거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경찰에서 계속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제 비아폰 서버를 관리하니까 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하는데 검찰에서 계속 안 내줍니다. 안 내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장심사위원회까지 가서 이건 구속영장 내줘야 된다 하는 판결까지 나왔어요. 근데도 검찰은 계속 지금 그걸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비아폰 문제 아니냐 하는 의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저도 정말 내란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란죄 이외의 죄를 좀 물을 수 없으니까 공수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죄로 이제 죄를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까지 가게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수처가 제도적으로 허점이나 보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완해야 될 지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관할권이나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점검을 하고 국회에서 이것들을 좀 바꿔 나오고 다듬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공수처에 대해서 질문이 공수처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공수처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는 이번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사태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나왔어요. 연 800억 원의 공수처가 예산을 갖고 가면서 이제까지 공수처가 기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소를 4번 했는데 그게 다 무죄가 나왔어요. 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면서 공수처라는 제도를 만든 것인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해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나왔죠. 그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이 발의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냐라고 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거예요. 사실 그것은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 공수처에 대해서는 저는 폐지를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일선의 우리 경찰관님들 또 검찰 수사관님들 검수완박 이후로 너무 고생해요. 뭐냐면 서류를 그냥 복사도 안 하고 검찰에 넘기면 되는데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서류를 5개를 복사해야 되고 막 이러한 실무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검수완박도 검수원복을 해야 되고 공수처도 없애야 된다는 것이 물론 정치 검사들 우려가 있겠죠. 1, 2% 있을 겁니다. 근데 일선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경찰관분들은 자기의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1, 2%가 민주당을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수완박을 하고 공수처라는 무슨 이상한 기구를 만들고 여기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원상회복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행태가 국민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그 구속 석방해준 부분들도 다시 돌아가자면은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 어제까지는 7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거 바꿨다가 이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공수처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고쳤어야지. 네, 고쳤어야 돼요. 고쳤어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가 안 되고 네. 강대규 변호사님께서도 없애는 건 아니다. 아니 저는 없애야 없애야 돼요. 아니 근데 있어서 그러니까 있는 거를 없애자.
아니고 자, 고쳐 쓰자. 네. 근데 아, 없애자 하시는 저는 거예요. 없애자고. 자, 원칙대로 대통령 수사로 네네. 누가 했어야 되냐? 경찰이 했어야 돼요. 지금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경찰이 안 하고 공수처가 욕심을 내서 갖고 갔고 검사들은 지금 억울해요, 약간. 검찰 내부는 억울한 게 우린 수사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공수처가 자료를 넘겨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하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기소를 했더니 야 구속 취소에 대해서 온갖 오명을 검찰이 뒤집어 씌우는데 이걸 만약에 직시장고로 한다? 그럼 직시장고가 또 기각을 당하던가 직시장고가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판사님이 직권으로 보석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정리해 그런 주시죠.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수사 검사들이나 이런 검사들은 직시한거 안 해가지고 더 검사들과 망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네.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강대규 변호사는 준비를 많이 하시나 봐요. 이렇게 빨리 말씀하시는데 다 들려요. 아, 감사합니다. 말이 원래 빠르세요?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네, 아니, 내용 네. 전달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의견 잘 들었어요. 지금 윤 대통령 석방이 네. 이게 헌재 선고에 어떤 영향으로든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윤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불안한 거나 이런 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 예. 내란수계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뭐 거리를 돌아다니진 않지만 네. 관제에 앉아서 월급도 받으시고 이제 권좌 정치를 좀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헌재 판결의 영향을 법리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법조계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적법했냐 안 했냐 이 부분만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별개로 두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주요 탄핵에 대한 쟁점이 한 4가지로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나와 있냐 안에 들어가 있냐 이거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충족했냐 예. 이거는 뭐 많이 들으셨죠. 전시에 준하는 뭐 사변이 있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더라는 네. 게 지금 국민들의 심리고요. 그리고 절차 충족했냐 뭐 이거는 국무회의 얘기 많이 하는데 한덕수 총리도 나와가지고 통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 그리고 회의록도 없고 서명한 것도 없고 오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충족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 뒤에 뭐 국회 봉쇄 체포 지시를 했냐, 뭐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냐 이거는 막 옥신각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4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파면을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파면에 대한 부분들은 흔들림은 없을 것 같은데 예. 다만 구속되어 있어야 윤 대통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한 심리 그리고 양 진영 간의 극한 대립 뭐 이런 부분들은 더 예.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짧게 정리해 주시죠. 짧게 말씀드리자면 변론 종결 전에 석방이 됐으면 그럼 영향이 있을 텐데 변론 종결 이후에 석방이 됐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윤민섭 그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 주셨으니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국민들이 우려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되는 게 이거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다시 한번 계엄하면 어떡하냐 이 우려 아니에요? 네. 대통령께서 지금 자유로운 신분이 됐으니 관저 안에서 의견선을 스스로 좀 진심으로 써서 탄핵에 만약에 기각이 돼서 돌아오면 나는 다시는 계엄은 하지 않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를 할 것이지만 계엄은 하지 않겠고 이미 국민들에게 많이 알렸으니 이거를 계엄을 수단으로 사용하진 않겠다. 이 정도의 의견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다 플러스 그러실 본인이 분이 여기다 플러스 정리해 주시죠. 예. 개헌에 대해서 내가 뭐 임기 단축을 해서 뭐 개헌을 하든 대한민국 정치 개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바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 변호사님, 국민의힘 그 네.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 네. 구속 취소 결정 전까지는 윤 대통령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 네. 중도층 겨냥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들을 좀 속속 내곤 했었는데 보수 지지층이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조금 갖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이게 섣불리 이렇게 좀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 많은 대선 후보들이 지금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의외로 높아요.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만약에 탄핵에 대해서 어떠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인정하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심정이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선 후보라고 한다면 자기의 의견을 소신껏 얘기해야죠. 나는 보수면 보수고 중도면 중도다. 나는 이러한 정국에서 내 의견은 어떻다라고 소신껏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수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 줄서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국힘 그 대선 후보들께서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해가지고 속으로는 엄청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 내 이제 중도 행보 가야 되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두 눈을 부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아니 중도층 잡으러 가야 약속 잡았다가 되는데 약속 취소하고. 그러니까 중도층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걸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아내도 아니고 있습니다.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 스텝이 꼬였다 이런 게 정말 눈에 보여요. 이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윤 의원님, 네. 민주당은 어쨌든 결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단식 농성 이어가고 있는데 네네. 이게 탄핵에 좀 어떻게 집중하자는 어떤 그렇죠. 저희 모양새겠죠? 뭐 예. 진보진영이나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아 이게 탄핵은 원래 되는구나 네. 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죠. 네. 야, 이 정도까지 했는데 탄핵이 안 되겠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느슨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각 당에서도 이제 대선 준비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반대는 아니지만 이제 다른 목소리들이 이제 계속 나왔는데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또 직결시켜 주시네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맨 같아요.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이제 1심에서 그 선거법 관련해서 네. 이렇게 1심이 나왔을 때도 그냥 가만히 두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조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뭐 그런 포지션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덜컥 계엄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탄핵까지 쭉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이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아 이재명으로 되니 안 되니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발로 걸어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직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계속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해주고 있다. 이래가지고 참 웃지 못할 풍경이 계속 이어지는 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지표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작년 12월보다는 지금 형태 상태가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네. 저는 약간 장애 집회 진보계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첨언을 얘기를 드리자면 국회의원이 월급을 받는데 국회에서 일을 해야죠. 장애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 나와가지고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또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안 정해졌잖아요. 이 선고일 4월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장애 집회 할 겁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말 국민의힘은 지금 장애 집회를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민생 얘기를 끌어들자 하고 있는데 또 희한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민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분들이 왜 조기 대선 준비하냐고 문자 폭탄을 보낸대요. 그러시면 안 돼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도.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해야 되고 국회 안에서 토의를 해야 되고 민생을 얘기해야 되는데 각자가 지금 정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된다. 정신 좀 차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제 일을 해요. 일을 해가지고 뭔가 뭐 여야가 이제 안 맞는 부분들도 의견이 있어서 이제 올려요. 그럼 이게 거부권 돼서 돌아오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일해야 되는 것도 맞고. 아니 거부권 내에서 돌아오는 적어도- 거는 일부 극소수인데 한 300건 중에 한 3건 정도인데 네. 1%인데 300건은 그거는 너무나 그 예, 합의를 해서 간 300건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니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300건 가는데 네. 그 거부권 행사에서 돌아오는 거는 정말 네.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특검법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특검도 아니에요. 아닌 네. 것도 있고 노란봉 특법도 있었고. 아, 노란봉 특법 얘기 나중에 그런 주제 것도 한번 있었고. 잡아주세요. 주제 한번 네, 잡아주시고 같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나 아, 그것도 이런 주제 한번 부분들 잡아주세요. 할 얘기 잡아주고. 많습니다. 네. 예, 29가지가 차차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네. 예. 이게 앞서서 이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비춰보면은 내일이죠. 3월 14일에 헌재 선고가 나올 거로 보였는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서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헌재 선고가 우리 강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윤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영향 많이 미치겠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는 이제 그 친윤 포진회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라도 탄핵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요. 파면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더 이제 활기를 칠 거고 예를 들면 내 다음 이제 지방선거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쇄적으로 이제 파장이 미칠 거라고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시계가 정치권의 시계가 지금 제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춘천의 기업혁신파크나 뭐 이런 강원도의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공무원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파가 미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파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예, 강원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되면서 절대농지에도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군 유유지에도 지금 강원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SOC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고 또 설악 오색 케이블카도 강원도의 몇십 년 수건 사업인데
가운데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게 강원도의 발전이 있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것이 강원도의 발전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탄핵 선고는 물론 강원도에 영향이 있을 텐데 인용 기각 중에 어떤 것이 영향이 더 강원도에 좋은 영향이 있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어떤 됩니다.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반대하는 사업들도 중간에 있겠지만요. 그 말씀하신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못하냐? 이재명 아니라는 대표는 거죠. 오색 캠프가 반대하지 아니, 않았나요? 거기 민주당 저희가 반대해요. 네. 네, 저희 왜 민주당에서 반대하세요? 반대하고. 그러니까 반대하시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네. 뭐 찬성하는 것 같아요. 아,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 케이블카 문제도 있고, 근데 네. 다른 부분들은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 안 들어오면은 뭐 강원도 사업이 다 안 된다? 속도가 이건 말도 안 빨라지겠죠.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속도가 얼마나 지금 빨라지고 안 있습니까? 빨라졌어요. 안 빨라졌어요. 이게 강원특별자치도법도 네. 좀 3차 개정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그 손 놓고 많고. 있는 게 아까 장애투쟁을 나가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 장애투쟁-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자꾸 장애투쟁 나가니까 아니 대화를 못 그러면 하고 있는 민주당은 겁니다. 장애투쟁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석방되실 때 그 앞에 나가 계셨어요. 강원도 명 의원들도. 나갔죠, 몇 명. 몇 명이 아니라 그리고 두 명이나 곧 갈렸잖아요. 가져가지고. 나간 사람과 안 나간 사람이. 다음 얘기로- 3일장 집회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얘기해야 될 국회의원들. 주제가 남았어요. 네, 얘기해야 될 말씀하세요. 주제가 네, 남았거든요. 헌재가 어쨌든 내일 아니더라도 결정을 내리게 될 거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존중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텐데 지금 이 극심한 국민 분열, 대립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에 이르는 길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게 네. 문제거든요. 강 변호사님.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수용을 해야 되고요. 예, 예. 지금 걱정되는 것이 너무나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많은 분들이 집회를 가 있어요. 예, 예. 헌법재판소 지금 평의 중입니다. 평의에 영향을 이제 국민들이 말하는 게 반대 집회든 찬성 집회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겠어요. 다 아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을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회나 시위를 나가겠다. 절대 폭력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집회는 저는 뭐 충분히 양쪽 진영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탄핵 이제 찬성에서는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응원봉 들면서 뭐 다시 만난 세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평화로운 집회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집회들은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뭐 각종 진영의 뭐 입장들은 충분히 요구를 해도 됩니다. 근데 다만 너무 과격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보수 집회가 그런 부분들이 양상에 많이 띄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올해가 이제 지금 3월 달이지 않습니까? 3월 1일이 이제 얼마 전에 좀 지났는데 이 독립선언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급하다 하면서 선조들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잘못, 내 스스로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마음들이 상대 진영 욕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떳떳한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네. 좀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끝으로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운명의 3월 대한민국은 강원도는 두 번째 시간 두 분의 한 줄 평 들어야 될 텐데요. 먼저 윤 의원님. 예, 오늘 한 줄 평 좀 세게 가져왔는데요. 예. 윤석열 탄핵 기간 때면 나라가 망한다로 예. 가져왔습니다. 예. 다음 주 헌재에서 8대 0으로 정말 나라를 구하는 판결이 꼭 좀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강 변호사님? 네, 탄핵 수혜자 진복의 변호사들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9번째 탄핵을 하면서 국가 세비가 3억 6천만 원을 변호사비로 썼어요. 변호사 1인당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쓴 건데 한덕수 변론길 하루만 하고 종결했죠. 변호사가 한 번 갔다 오는데 1,300만 원이 지금 세금으로 나간 것이고 이게 다 민주당계 변호사들, 진복의 변호사들이 이걸로 입을 열고 돈을 벌어먹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탄핵이 정당한가 판단해 주십시오. 예. 네. 요거 다음 주에 제가 좀 얘기하고 싶네요. 예, 다음 주에 또 시간 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12.3 비상기금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쨌든 극도의 불안과 혼란 그리고 대립의 연속이에요. 최악의 민생과 경제 위기 속에 언제까지 정치적 분쟁에 국가적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쏟아야 할지 걱정이 많은데요. 좀 답답합니다. 예. 모쪼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